네, 자, 두 번째 세션입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물어봤는지, 예,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실제 사례를 가지고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간단하게 좀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면접위원입니다. 자, 아까 보시면 들어가시면 면접위원이 이게 두 분이 이렇게 계시게 됩니다. 9급은. 한 분은 소위 이제 외부 면접위원이라고 하는데요. 뭐 외부라는 건 해당 모집 기관이 아닌 모든 건 외부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예컨대 뭐 교정직이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외부 면접위원은 교정 직원이 아니시면 되는 거예요. 교정청만 아니신 보건복지부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또 일반 교수님일 수도 있고요. 일부 다는 아닌데요. 일부 한두 명씩 교수 행정학과 교수님도 오시고 또 뭐 퇴직 공무원들도 좀 많으시고 뭐 등등등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한 분은 이제 증열 면접위원입니다. 세무직이면 이제 세무에서 오시는 뭐 5급까지 오시기는 조금 힘들어서 뭐 주사님들도 뭐 고참 주사님도 오시는 경우들도 있다고들 해요. 아무튼 증열 면접 한 분이고요. 일행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그냥 정부 부처 모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냥 둘 다, 그냥 다른 공무원인가 보다 정도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여러분들 아침에 하셨던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아까 바로 배달돼서 바로 보시게 되겠죠. 책상 위에는. 그리고 평정표 이건 여러분들이 아까 직접, 채점표인데 그냥 전해주셔야 되는 거 받으신 거고요. 그 외에 인사신청가 제공하는 질문지가 질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뭐 면접위원은 사전에 오셔갖고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받으실 때 똑같은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물어야 된다, 이런 질문이다. 질문지는 이렇다, 평가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또 참고로 그 잘 모르시는데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 공무원분들 면접위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차출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그 공무원인 경우에는 한 3시간 정도의 사전 교육을 받아요. 온라인 교육을. 그래서 뭐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평정해야 되고 이런 질문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를 한 2~3시간 정도의 별도 온라인 강의를 수료해야 면접위원 자격이 주어지고요. 외부 면접위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옆에 있는 뭐 예전에 대우빌딩 어디 한층 잡고 아니면 세종에 있는 어디 한층 받아 오시라고 하셔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2~3시간 대면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 합격생들 중에 아마 합격 유예자 하신 분들은 문자가 와서 알바할 생각 없냐라고 문자가 인상치에서 옵니다. 그때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면접생, 응시생 역할을 해주고요. 그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테스트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 이렇게 하고 뭐 강평하고 이러는 사전 교육을 받고 온다는 뜻입니다. 국가증반에 이제 꼼꼼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별로 편차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사전 교육을 이렇게 충분히 하고 오시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면접 당일날은 오셔가지고 어떤 거를 받냐 그러면 지금 뭐 정원은 이렇고 모집이라는 이렇고 필압이 이렇다.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이 정도 선 정도는 여기서 탈락해야 된다. 이런 현황을 알려주게 되고요. 따라서 각 조별로 되게 이렇게 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뭐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의무가 있지는 않으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을 주게 되고요. 또 문제 이런 게 나왔고 이런 취지고 이런 답변들을 이렇게 체크하라는 얘기를 또 문제별로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해하셨어요? 다 공부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 뻔히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도 질문지를 또 당연히 또 같이 줍니다. 아마 여러분 면접 보시면 면접위원 한쪽에 누군가가 뭔가를 이렇게 넘겼다 저렇게 넘겼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질문지입니다. 그 다음 별도로 여러분 평정표라는 게 따로 있지만 오피셜하게 그건 오피셜한 거고요. 내부적으로 해당되는 직물에 어떤 질문들을 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따로 내부적으로 쓰도록 평가표라는 걸 주게 됩니다. 아마 한 면접위원은 뭔가 질문하신 메모를 하시고 뭔가를 답변한 것 중에 뭐 다는 아닌데 뭐 일부 메모하고 뭔가 체크하고 이런 느낌을 받으시게 될 텐데 그게 별도의 평가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표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해서 여러분이 주신 면접 평점표 오피셜에 상중하에다가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그 평가 질문지에 체크리스트가 다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잘생겼음 체크리스트에 없어요. 말빨 좋음 없다니까? 그죠? 머리가 갈색으로 약간 염색한 것 같은데 태도 불량 없어요. 쓸데없는 걱정 나이 많음 없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NCS 면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량 평가 단위의 체크리스트만 있고 그거에다 체크한 개수를 가지고 나중에 그 개수 이 체크리스트는 예컨대 면접 평정 항목이 어느에 해당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되게 기계적으로 머신처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 호소를 하지 말라는 건 그런 뜻이야.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거나 도리어 안 좋게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뭐 경험도 없고 뭐 말발도 없고 뭐 수험 생활이 너무 길어서 어쩌고 저쩌고 나이가 많아서 어쩌고 저쩌고 또 어리면 또 어리다고 걱정. 제가 어린 분 중에 원탑은 뭐 4년 전인가 3년 전에 우정직 분이셨는데요. 면 단위에서 할머니랑 혼자 살면서 농사 지으시면서 붙은 우정직 분이 있었습니다. 만 19살. 진짜로요? 예, 후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분은 53세 직업 상담직 분, 여성분 계셨고요. 그냥 회사 좀 다니시다가 예, 결혼하시고 뭐 그런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뭐 해보려고 했다가 뭐 안 돼서 또 쪽에서 뭐 이렇게 오신 분 50세. 제가 이제까지는 원타운 만 59세도 있었습니다. 7급 외무영사직에 5년 전쯤에 교육 한 3개월 받으시니까 실근무 기간 6개월. 6개월 후에 공무원 정년퇴직하신 분도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거 안 따진다는 뜻입니다. 국가직은. 지방직은 솔직히 장담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국가직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체크리스트에 체크 딱딱딱 되는 것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감정으로 호소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하고자 사전 교육도 하고 뭐 오만 거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그냥 질문지 질문만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질문지 질문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됐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받을지 거의 90%는 이미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선생님 상황형 다 다른데 문제가 그거에 따라 질문지가 똑같나요? 네. 어떻게 할래요? 예상되는 그를 위해서 뭘 알아봐야 될까요? 예상되는 문제점은 뭘까요? 그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게 이쪽에서 분도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래요? 만약에 상사가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 어떻게 할래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물론 문제에 따라 다 대응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한 만큼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끝. 됐죠? 그냥 멀쩡하게 얘기만 하고 나오시면 된다. 요 정도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내부 평가표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생겨먹은 모양이 제가 질문평가지 나중에 이제 교재나 아니면 워크북에 들어가 있는데 딱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예, 저는 5점 척도를 이렇게 나눴는데 3점 척도 느낌이더라. 왜냐 그러면 이 와중에도 슬쩍 보시는 분이 있어요. 0.1초. 선생님 똑같이 생겼던데요? 그렇게 모양은 이해하셨죠? 선생님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있고 이렇게 중간인 것 같은데 한 두 개 정도 동그라미를 치시던데 그러면 보통인가요?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저도 현장에는 안 가봤지만 이게 그런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모으다 보면 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추정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거 하면 또 인사혁신처가 뭐 그런 얘기 한 바도 없는데 무슨 구라다라고 얘기를 어디선가는 또 할지 모르겠는데 예, 뭐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질의응답이 오갔는지를 일단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만 좀 간단하게만 볼 텐데요. 뭐 자세한 거는 강의 때 해드려야 될 테고요. 그 좀 교재를 갖고 계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39에서 44페이지에 대략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교재 오픈 자료는 제가 밑에 페이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그 질문들이 어떤 거 나왔는지만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 질문 리스트는 질문 구성편에 나와 있는 데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요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사례를 그 실사례를 가지고 한다는 거고 이거에 대한 풀 버전 후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대략 나중에 좀 챙겨 보시고 그거는 실제로 자 우리는 뭐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뭐 묻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자 일단 5분 발표를 하게 됩니다. 5분 발표 가시면 알겠지만 여기 쓴 게 뭐냐 그러면 5분 발표 주제는 아까 허위 초과 근무 어디서 걸렸다 그래서 뭐 징계를 내렸다 뭐 이런 간단한 사례 하나를 좀 주고 관련된 공직같이 어떤 필요 노력할 거냐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분이 쓰신 거는 적극성 책임성 노출하고 적극성 사례로는 공정위에 뭐 이런 분이 이런 거에서 뭐 개선을 하셨다. 다음에 나도 이런 적극성 경험이 있다. 키즈 카페 알바할 때 뭐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어려워하시길래 애를 데리고 놀아줬다. 적극적으로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뭐 이런 얘기 간단하게 하셨고요. 1분 요거 뭐 앞에 살풀면 1분, 요 얘기 한 1분, 요 얘기 한 1분, 그다음에 또 책임성도 도출할 수 있는 것 같다. 뭐 공정위에서 이런 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계산하신 걸 봤다. 뭐 한 1분. 대충 4분 갔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할래요. 그러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왜 공정위를 했을까요? 이분은? 뭐 가고 싶은 데니까 했겠죠. 뭐 검찰 내각이 좀 그렇잖아. 공정위 가고 싶다면서. 이런 거 보면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죠? 대개 어떤 내용들을 하게 되는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발표를 끝났어요. 뭐 무난하게 하신 거. 되게 이렇게 구성합니다. 뭘 도출했다. 뭐 관련된 사례들, 뭐 본인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고, 지원 기관에 관련된 자랑할 거 있으면 몇 가지 좀 하시고, 뭐 이런 거 찾아보고 좀 알아보셔야겠죠. 이렇게 정전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일이에요. 첫 번째 질문, 다른 공식 같이 뭐 필요한 건 뭐 없니?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청렴이 일단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청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건 준비를 안 해서 뭐 딱히 예시 들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쌩까고 그냥 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되게 들면. 그랬더니, 아, 뭐 청렴도 답변을 하면 돼. 청렴이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몇 마디 하시고 넘어갔고요. 두 번째, 그러면 적극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건 없니? 아마 책임성일 거예요. 책임성. 예, 죄송합니다. 여기 요거에서 경험은 얘기 안 하길래 네가 책임성을 키우기 위해서 뭐 노력한 건 뭐 없냐?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마디 그냥 하시고 끝. 쉽죠? 간단하죠? 예.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대단한 걸 묻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가장 일반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참고로 지난해 문제는 그 일부러 다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질 만큼 너무 루틴했어요. 원래 일행이 좀 빡센 게 나오는데 첫날에서. 근데 상황령도 그렇고 5분 발표도 그렇고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인사혁신체의 아주 갸륵한 의지가 느껴진다, 그런 평가를 들었고요.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고 따지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어요. 뭐 예전 같으면 여기다가 그러면 청렴 제도 중에 공무원이 뭐 보완할 제도가 있겠느냐 뭐 이런 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실제로 다른 나라에 그런 거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 모든 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아셨죠? 자, 나중에 후기를 보시다 보면 이제 총량을 아시게 되고요. 자, 끝나고 이제 그랬으면 얼추 뭐 이건 질문이 얼마 없어서 한 10분까지는 안 갔을 거고, 원래 10분까지 해서 한 3개, 뭐 4개 정도까지도 질문할 수 있어요. 요까지는 한 8분 정도면 끝나실 것 같아요. 그다음 이어서 그러면 자, 아침에 쓰신 경험 과제 가지고 이제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 과제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부처 업무, 희망 업무 관련돼서 노력이나 경험을 쓰시오라는 거잖아요. 딸딸딸 외워 가셨죠? 아닌 게 아니라 공정위 가고 싶다, 이런 거 하고 싶다. 왜? 내가 이쪽 전공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활동도 했어요. 뭐 학생회도 했어요. 동아리도 했어요. 그죠? 키즈 카페 알바 아까 나왔죠. 여기 키즈 카페 알바도 해봤어요. 뭐 오만가 막 적었죠. 평소 노력, SNS 구독, 평소에 구독했을까요? 그죠? 참고로 평소는 지금도 평소입니다, 여러분. 면접 장 들어가기 전까지 한 모든 건 평소예요. 오케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뭐 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설치도 해봤어요. 뭐 이런 거 찾아 탐독했어요. 잘 보면 서포터즈는 뭐 예전에 학교에서 아마 전공이니까 하셨을 것 같은데 딱히 노력이라는 게 서포터즈 했다.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고요. 뭐 전공이니까 그냥 전공 물려서 얘기했나 보다 이겁니다. 그죠? 되게 내가 전공이니까 전공이 좀 비슷한 것도 이분이 꼭 공정위를 가고 싶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참고로 여기 쓰시는 건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냥 면접용일 뿐이에요. 여기 취지는 네가 여기에 그냥 공무원만 되면 돼.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조금 어디 가고 싶고 거기서 뭐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보고 좀 그런 거 좀 있는지 이만 거라도 좀 쓰라고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면접 간소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면접을 빡세게 여러분 쥐어잡겠다. 야, 이런 관련되지 않는 사람 다 떨어뜨려 버리겠어. 라고 하면 강화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정반대로 미리 맞추니까 좀 뭐라도 영혼까지 끌어모아갖고 조미료도 좀 치고 뭐 평소에 한 거 없지? 그럼 이런 것도 좀 해놓고 좀 하는 척도 좀 하고 좀 알아보고 오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여러분들에게. 또 그게 또 나아가서 여러분 면접 간소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기관이나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좀 오는 게 좀 더 낫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 과거에서 뭐다 특정 경험 하나를 물었어요. 예시를 드는 경험.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간소하기도 하지만 저는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측면에서. 물론 이렇게 미리 한다고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뭐라도 이제 한 줄 한 줄 넣으려면 제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죠. 이렇게 막 탈탈탈 털고 그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겠으나 어렵거나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뛰어난 경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죠? 됐죠? 무슨 말인지? 뭐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하면 돼요. 당연하게. 그럼 어드밴티지는 될 수 있으나 그런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의외로. 포션으로 보면. 됐죠? 자, 이렇게 썼었고요. 질문을 봅시다. 왜 관심을 가졌나요? 그죠? 그 다음에 되게 많이 적었죠. 막 정책이 막 어마어마하게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이분? 소비자 관련된 정책도 막 공부했죠. 일도 안 물었어요, 지금. 지난해 특히 안 물었어요. 원래 좀 물어야 되는데 한 문제 정도는 정책에 관련된 거 안 묻고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할래요? 이거 질문지입니다. 관둘래요?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나중에라도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접등 멘트 하겠죠. 아름다운 멘트. 그다음에 적극성을 발휘할 때 어려웠던 점, 힘든 점, 갈등이 있었냐? 그것도 질문지 질문이에요. 그게 뭐가 됐건 간에 노력하는 중에 뭐 어려운 게 있었냐? 소통 능력 같은 걸 체킹하겠다는 뜻이고요. 득하면 갈등 또 묻습니다. 어려움 갈등은 그냥 세트로 준비를 꼭 해야 되는 질문지 질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정책을 알릴 방안, 홍보 방안, 뭐 이런 거 좀 알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까 서포터즈도 쓴 게 있고, 그죠? 이렇게 뭔가 한 게 있잖아요. 그 면접위원이 뭐겠어요? 착한 면접위원인 거죠. 그냥 뭐 자랑할 거 적어 왔는데 그래도 좀 물어봐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물어봐 준 거예요. 퉁. 답변 부탁 하나도 없죠?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정책을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뭐 어디에 직렬한 정책을 좀 묻기도 하고 쓴 내용 중에 뭐 관련된 정책 개선점이 뭐가 있냐 이런 걸 묻기도 해요. 뭐 질문은 없더라도 준비는 하셔야 돼요. 총량을.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지나갈 것 같아요. 얼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20분 지나갑니다. 이제 슬슬. 면접 반 지나갔죠?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벌써. 다음 상황 과제입니다. 본인이 이제 쓰신 내용 예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렇게 썼고요. 예, 공익근무 요원이 원래 이제 겸직을 하면 안 되는데 뭐 퇴근 후에 나가지고 이러저러하게 돈벌이 하다가 걸렸다. 뭐 집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해. 근데 뭐 얘네를 징계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봐주기는 좀 그렇고요. 예. 뭐 진짜 불쌍하면 뭔가 좀 도움은 좀 줘야 되나 징계는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요지로 작성했을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 뭐 그거 외에 다른 답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참고로 상황형은 실제 뭐 여러분 이거에 대한 처리 규정이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걸 공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상황형은 별별 상황 관련된 규정은 별별 게 있는데 현직에서 이 일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네가 아니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떠어떠한 생각 좀 해야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값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황 과제 뭐 강의를 들으시건 공부를 하시건 관련된 규정이나 뭐 판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뭐 본인이 알면 좋죠. 알면 뭐 있으면 얘기하면 그건 자랑할 일인데 그렇게 규정을 하면 규정을 모든 문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선 학원가에서 보면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이 규정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면 이런 건 상원 과제가 제가 지금 수집된 거 복원된 거면 350개가 넘습니다. 이제까지 나와 있는 거. 전체적인 90%를 제가 복원해서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다 다른데 그거에 따라 350가지 규정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나요?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아무리 뭐 안타깝지만 하지만 그냥 규정대로 처벌만 할 건 아니고 좀 힘들다니까 그래도 좀 도움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고 그죠? 뭐 처벌을 뭐 수위도 조금 좀 인정하니까 그렇고 얘는 그런데도 딴 공익 친구들도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딴 공익 친구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 걸리면 이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 좀 알려서 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예고하고 그런 게 담당자가 할 일이잖아요. 듣고 보면 당연하죠. 그 당연함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질문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가요? 자, 본인은 왜 이렇게 판단해? 처벌을 왜 폐해야 된다고 판단했나요? 아니, 뭐, 그도, 공직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아마 잠깐 뭐, 병역 대신에 하는 거긴 하나, 당연하게도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이것도 질문이에요. 야, 꼭 굳이 그 처벌해야 돼서 동료들이 말한다면 뭐겠어요? 그래? 그럼 뭐 처벌 안 하지 뭐. 이런 답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을 잘 하라는 거잖아요. 설명을. 그죠? 아, 이러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 다음. 대상자가 얘가 삐져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려면 아니 그건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뭐 나빠진다고 뭐 안 해? 그래서 뭐 등등등. 다음. 이거 질문이에요. 이제 질문할 게 별로 없어서 자 이런 걸로 해서 조직에서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할래요? 그랬더니 뭐 운동으로 플레이 열심히 할래요? 뭐 회식할래요? 뭐 아무튼 얘기하시면 될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받나요? 그럼 관두죠. 뭐 이런 얘기 하진 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해하셨어요? 반어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논법 중에 하나예요. 소크라테스가 했듯이 물어보면 돼요. 그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뭐 다른 게 뭐가 있나? 즉 이런 걸 전문용어로 답정너라고 하죠. 이해하셨어요? 상식에 근거하는데 다만 뭐 요건 좀 되게 지난해 말했지만 지난해 너무 쉬웠어요. 문제들이 다 정말로. 그래서 기준을 잡기에는 조금 그래요. 근데 좀 빡센 문제들도 있어요. 분명히 당연하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물론 이제 뭐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쉬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조금 하고 나머지 모르면 죄송합니다 하고 때우면 떨어질 가능성 높지 않아요. 하지만 잘 봐야 되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좀 잘 답변하겠다는 생각이 들 법해요.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케이? 또 직렬별로 상호형 과제 문제의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세무직은 국세 정책을 가지고 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원인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뭐 맨날 항의해요, 뭐 그죠? 욕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요. 안타깝다고 주장해요. 뭐 이런 얘기들. 뭐 고용노동도 대표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저러하게 그 좀 주장하는 상황들. 예, 지원금 대상인데 뭐 나는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거랑 마찬가지니까 지원금을 나는 왜 안 주냐 따지는 민원인 어떡할래요? 뭐 이런 이유들이에요. 패턴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기출을 보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 보니까 뭐 그냥 특별한 건 없네. 맞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이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그러니까 어떤 업무의 방향, 생각 그리고 이런 것도 고려해야지. 아까 공익근무 요원 같은 경우 뭐가 중요하겠어요? 처벌하고 뭐 좀 도와주는 것까지는 도와주고 그죠? 처벌해야 된다까지 끝나지 말고 좀 도울 수 있는 건 있으면 좀 돕자. 거기까지 끝나는데 누구는 다른 혹시 공익요원도 이렇게 뭐 잘 규정을 모르고 이러면 좀 안 되니까 좀 전체적으로 교육을 좀 하거나 아니면 좀 알람이라도 좀 불러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이 더 좋은 친구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해당되는 규정과 판례를 아는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어떤 생각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생각의 폭, 깊이, 성찰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태도 뭐 이런 거를 평가하고자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들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본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상황형이 까다로운 문제도 꽤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갈등 상황이나 딜레마 상황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보시다 보면 이런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남아요. 한 이제 면접위원회 뭐 끝났다고 해서 내보내지를 않고요. 민사학 신청은 무조건 그래서 한 1분, 2분 정도의 시차 그러니까 정도 좀 일찍 끝나는 거 외에는 웬만하면 좀 무조건 시간을 지키도록 합니다. 면접인들에게.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이제 면접인 질문지를 피시고 뭐 묻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물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를 많이 물어요. 이게 아마 질문지 맨 위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3년째 많이 물어요. 그죠? 그러면 답변 못할 건 없잖아요. 뭐 정답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 답변조차도 내가 그래도 이러이러하게 내가 팀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아니면 팀 풀 때 이런 걸 좀 미리 좀 배워서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좀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A를 받았다. 이런 걸 생각해뒀다가 여기다 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누구는 저는 팀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 어쩌고 저쩌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아요. 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헉, 운동이 건강에 좋아?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틀리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셨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접이란 틀린 답변이 있진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인 분들이 모신 거잖아요. 여기 필기를 붙어야 오니까. 비상식적인 분들은 필기를 붙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당연한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틀린 답이 없어요. 대개의 경우. 뭐겠어요? 그냥 뻔한 답이거나 그냥 접대용 답. 조금 괜찮은 답. 졸 괜찮은 답. 이 정도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는 틀리고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 보시니까 알겠죠. 어떤 느낌이신 거지. 내가 이런 질문에도 좀 이런 자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전문용어로 좋아하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밀어넣기, 끼워넣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랑을 어떻게든 밀어넣고 어떻게든 끼워넣고 같은 질문을 할 때 그냥 접대용 멘트로 넘길 수 있는 걸 이런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공정위 가고 싶다고 했는데 관심 있게 본 것 원래 앞에서는 뭐 정책 뭐 그냥 어렵게 묻지 말자라고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시간이 남으니 경험 가치를 또 묻는 거예요. 그죠? 다시 돌아와서. 그런 것도 흔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했을 테니까 준비 딱 열심히 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자랑할 기회를 다시 주신 거죠. 쫙 또 홍보할 거 물어. 아까 홍보 물었는데 또 묻네? 그러니까 질문지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니 적었는데 왜 묻지? 라고 생각하지만 질문지대로만 하라고 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못 얘기해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건가? 그런 거 아니고요. 대개의 경우가. 그것도 겪어보시면 알아요. 후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보다 보면 진짜 똑같은 거 계속 묻네. 적지 않은 사례를 보시게 돼요. 되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젠 걱정도 안 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해했죠? 사례 케이스 스터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맨 마지막에 질문할 게 진짜 없으셨죠? 곧잘 대답을 했다고 보여주는 거죠. 야, 학원 다녔니? 그러면 뭐라고?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아니 뭐 스터디만 했어요 하시든지 그냥 이거는 질문지에 있지 않아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도 뭐 이것도 뭐 답변 잘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거 뭐 이게 준비를 잘해왔냐 뭐 이런 포지티브한 느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요거에다 이렇게 끝나면 이제 30분 대충 끝나가지고 수고했어요 나가세요 인사하고 그냥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재나 자료에 보시면 이거의 풀 버전 후기는 아까 그 교재에 있으니까 좀 디테일한 답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2분 후기를 교재 맨 처음에 실었고요.
뭐 그래서 진행 방법부터 해서 쭉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교재에 실는 거는 몇 개 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면접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걸 고르지 뛰어난 것, 잘한 것 이런 걸 고르진 잘 않아요. 일반적인 루틴한 것 중에 되게 좀 무난한, 평이한, 스탠다드한 뭐 이런 거를 골랐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면접의 답변이나 내용이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강의 때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답변의 내용이나 이런 설명을 드릴 기회는 그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아까 말씀드린 39쪽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일행이고요. 뭐 자기 직렬계 궁금하시면 제가 몇 개 직렬 거는 다 넣어드렸으니까 뭐 비슷하게 활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 질문 구성을 좀 보시면 이제 대략 제가 일반화하기는 좀 하나만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그렇는데 28쪽, 32쪽에 다른 직렬은 좀 어떻게 되어 있나 일반 행정만 그런가 이런 거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자기 직렬 후기들을 제가 카페에 공개해드린 걸 보시면 되게 질문 구성이 뭐 특별하지가 않구나. 다 직렬은 달라도 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땡땡 직렬은 좀 특별해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도리어 그죠? 뭐 대표적인 게 세무랑 검찰이세요. 이거는 지금은 세무직은 요새 비세외 선택, 그러니까 전공 과목을 다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중요한 시대가 이제 아니게 돼버렸어요. 아마 이제 일산 필기 학원에서 그쪽 전공 강사님들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는데 뭔가 특별한 것처럼, 특별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직이 예컨대 일반 행정의 사례들을 얘기하는 것과 예컨대 검찰직이지만 다른 뭐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리어. 오케이? 그래서 자꾸 어항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먼저.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질문만 한다. 그래서 제가 90%는 알고 보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총량을 모아보시면 딱 뻔해요. 다음, 질문의 배분은 되게 요정수입니다. 5분 한 두세 개, 20%, 40%, 40% 추가, 뭐 시간 남으면 뭐 이 정도의 포션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죠? 경험 상황 과제는 거의 비슷한 대등하고요. 5분 발표만 살짝 끼어드는 개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5분 발표에서 말할 재료거리가 경험 과제에서 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까 공정에도 보셨죠, 그죠?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돌려막기, 울거먹기, 갖다 붙이기, 재활용. 뭐 표현이 어떻게 됐건 간에 약간 한 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서로 간에. 내 자랑도 껴서 하고, 오케이? 경험과제 내 자랑 쓰는데 경험과제에서 쓰셨을 텐데 준비하셨을 텐데 경험들을 5분 발표 때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되냐고. 당연히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경험과제 자랑이랑 따로따로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경험과제에서 자랑하더라도 질문을 못 받으면 꽝 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얘기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하나니까 본인 경험과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묶어서 6, 상황과제 4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경험까지만 얼추 잘 준비하면 5분 발표에 돌려막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도 한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됐죠? 다음, 답변 분량은 제가 이걸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답변한 내용들, 그러니까 질문 말고 답변만 한 것만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 뭐 워드, MS 워드에 기본값 놓고 딱 모아서 타이트하게 붙여갖고 딱 쓰면 종이 A4 용지로 한 장 반도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쓸데없는 걸 많이 공부하고 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꼴랑 A4지 한 장 조금 넘는 분량의 텍스트 값을 얘기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해했죠? 뭔가 필기 모드로 막 공부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떠올리시라고요. 말 몇 마디를 하는 거예요. 정책에 관련돼서 딱 3문장이나 5문장 얘기할 거리만 필요한 거예요. 뭘 얘기할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정책이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떠들고 싶다고 해서 똑같이 30분 주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밀도가 높게 좀 하시고 좀 효과가 좀 있게 고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뭘 효과가 있게? 면접은 본인 자랑하러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착한지, 성실한지, 적극적인지, 창의적인지, 노력하는지, 월급이 힘들어도, 월급이 얼마 안 돼도, 야근을 계속 하더라도 얼마나 잘 버티고 의미 있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 건지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지고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좀 들을 줄 알고 민원이 뭐해도 욱하지 않고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도 관리 잘하고 그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자랑이에요. 제가 필기가 수석이에요. 행정법 전공 과목 올 A뿔 받았어요. 이런 거가 자랑이 아닌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필기를 이미 걸렀다고 보는 거예요. 됐죠?
되게 좀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자랑이라고. 이게 내 자랑. 경험이 많아요. 빵빵해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학점이 좋아요. 필기 점수가 한 문제째보단 더 맞았어요. 왜 내가 떨어져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 그래서 국가직 면접은 그냥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상식. 뭐 특별한 게 뭐 여러 가지 그 절차와 프로토콜이 있기는 하나 그 모든 거를 아우르는 기본 관점은 그냥 상식에 기초하는 거예요. 면접 강사의 강의를 또 어머 세상에 이런 비법이 있다니 그런 건 없어요. 정리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뿐. 여기까지. 다음 답변 소진 아까 말씀드린 저 그죠? 틀린 답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답변이란 뭐겠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게 좋은 답변이냐? 본인이 자랑하는 게 좋은 답변이에요. 얼마나 내가 자랑하고 왔는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내가 땡땡부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땡땡부에도 내가 좀 관심 있게 잘 봐왔다고. 몇 마디? 3문장, 5문장 답변으로. 논문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꼴랑 1분 정도 답변식으로 한 질문당. 그 정도의 정보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못할 건 없어요. 단 좋은 답변, 내가 자랑할 답변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틀린 답변이 아니라 이런 관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꼭 자기 자랑할 게 있으면 어필을 좀 하시고 또 안정감. 아유 뭐 이 친구는 뭐 좀 민원이 좀 이렇게 좀 진상 소위 말하는 진상 민원이 오더라도 뭐 업무가 좀 많더라도 뭐 조직 생활 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 뭐 이런 게 좀 있더라도 묵묵하게 안정감 있게 꾸준히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게 그런 거 잘할 친구겠거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꿋꿋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왜? 요즘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뭐 MZ 세대, M과 G를 묶는 것도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기본값이 어느 부처든 한 25%는 그만둡니다. 신규들 중에. 그게 제일 그 조직생활에서 고민 중에 고민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안 그만둘래요라는 의지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오케이? 나는 아예 들어간 다음에 고민을 하자고요. 그거는. 오케이? 면접장 안에서만큼은 그런 느낌적 느낌을 주는 것. 저 똑똑하고요. 필기 예, 만점이거든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이런 게. 됐죠? 그런 느낌을 좀 딱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셔야죠. 내가 뭘 자랑해야 될 건지. 자랑할 거 일도 없는데요. 일도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할 게 있으면 왜 고민을 해요? 참고로 말하면 90%는 자랑할 게 없다니까? 됐죠? 아까 1번 케이스 보셨지만 그분은 그냥 전공이 그거니까 그냥 그거 갖고 밀었지 자랑할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까놓고 말하면. 됐어요? 아니 얘는 국가직 공무원을 태어난 공정위를 위해 태어난 친구군. 누가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되셨어요? 하여튼 면접을 기회로 내가 알아보고 예, 준비했습니다라는 성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상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먼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직 가치를 많이 묻는다고. 물론 공직 가치가 오분 발표에서는 공직 가치의 껍데기가 씌워져 있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공직 가치는 그냥 이런 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요. 이해했죠? 그 다음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마치 그냥 공직 가치 얘기만 다 준비하면 뭔가 다 끝나는 것처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한국사 시험을 보시죠. 공무원인데 왜 한국사 시험을 왜 볼까요? 촌스럽게. 차라리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챗 GPT 활용 능력 같은 걸 보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왜 촌스럽게 국사를 봐요? 국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으로서. 그죠?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역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당연히 깔면 좋잖아요. 말을 바꿔서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뭐 자긍심이 높다라는 것이 국사 점수와 비례합니까? 아니 한국에 대한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야 국가 공무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거 높다고 해서 국사 시험을 잘 보냐고. 그건 다른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국가직 면접에서 공직 가치는 중요해요. 그냥 깔려 있는 거니까. 공무원이 되니까 공무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건 중요하죠. 그거랑 면접 잘 보는 거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이해했어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마시라고. 오케이?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죠? 막 100년 뒤에는 공직같이 안 묻겠어요? 100년 뒤에도 공무원이 있을 테니까. 이해했죠? 근데 100년 뒤에는 그때 맞는 인재상이 있고 그때 맞는 정책이 있고 그때 맞는 조직 부처가 있을 거고 뭐 다 다른 거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꾸 이렇게 얄팍하게 가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공직가치 퀴즈 대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됐죠? 자, 이어서 이제 내용은 다 보셨고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거, 야, 이거 어떻게 평가하니? 라는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잠깐 5분만 잠깐 브레이크하고요. 예, 10분은 좀 길고 5분만 브레이크하고 바로 이어서
예, 이제 가장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히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